한국의 서해안 남해안을 아우르는 호남권 지역에 대규모 미국 자본이 투자되면서 어마어마한 달러 자금이 풀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포전략TV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조선보다 더 빨리 서양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열도가 한반도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 외세와의 교류가 원활했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와 최초로 문호를 개방했던 나가사키 대지만은 일본의 도쿄나 교토와 같은 중심지와는 거리가 매우 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통치하면서 강력한 쇄국 정책을 하곤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가사키는 일본 최남단 지역으로 마치 뿔처럼 대륙과 해양을 향해 튀어나온 지형을 살려서 외국과 교역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외세와 교역하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중국 류큐, 동남아와 교역을 하던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보기 어려웠던 진귀한 동남아, 중동, 중국산 물품이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대항해 시대가 개막하면서 네덜란드 등 서역의 상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당시 쇄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 중앙행정부 도쿠가와 막부는 결국 나가사키 지역만큼은 자유무역을 허가해줘서 서구 문명을 이식받는 탯줄이 되게끔 했습니다. 도쿄에 중앙행정부를 두고 있는 도쿠가와 막부는 나가사키에 부유한 상인들을 시켜서 네덜란드 등 외세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조선보다 더 한 발 앞서서 개화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항해 시대 조선도 일본처럼 국토 최남단 지역에 외세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부유한 도시들이 있었고 서구 유럽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해상무역 창구가 있었다면 조선왕조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 중앙집권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고 해상무역을 소홀하게 하여 해상무역보다는 경의선 라인, 즉 한양, 개성, 평양, 의주를 거쳐 중국 북경으로 향하는 무역 루트가 성행하여 일본과는 달리 서구열강의 소식에 민첩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호남반도 한반도의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제주도와 전라도는 마치 뿔처럼 튀어나와 있어 과거 일본의 나가사키와 흡사한 교역에 용이한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교역을 통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 등 지역으로 해상으로 진출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긴 역사 시간 동안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인물이 이 지역 잠재력을 간파하고 활용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 장보고의 청해진입니다. 장보고는 한중일 3국 무역의 최고 중심지를 완도의 청해진이라는 해상무역 거점을 만들어 신라시대에는 이 지역이 마치 현재의 뉴욕처럼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서 중개무역업을 통해 당시 3국을 통일한 신라에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대 통일신라는 동북아시아 3개국 중에 가장 문화 융성이 뛰어난 국가였고 한중일 3국 중 가장 높고 화려한 건축물과 부유한 귀족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유명세는 머나먼 중동에까지 알려져서 당대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은 신라를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묘사한 설화 등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무역 루트는 고려시대 때까지도 남아서 고려의 우수한 상품들은 한반도, 한국, 중국, 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국도 끝이었던 진도와 제주도에서의 삼별초 항쟁을 끝으로 이 지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근현대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개발에서는 다소 소외된 지역이 돼 오늘날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큰 도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 지역들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새만금과 여수 화학단지에 대규모 자본과 기술 투자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넘쳐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친 원유와 가스를 판매하기 좋은 상태로 가공해 고부가 가치로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고인건비와 기술력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은 관부들에게 연봉 10만 달러, 한화로 1억 3천만 원의 연봉을 준다고 해도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물류업계나 서비스업계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사실상 미국 경제가 마비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여수산업단지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를 여수산업단지에 몰아넣고 고품질의 정유와 가스를 만들어서 부유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에 앞서 여수 지역에서는 대규모 해양 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남해안 시대의 개막을 알려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지역이 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전부터 이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최근에도 여수화학단지에 한국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약 3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수, 광양, 순천을 아우르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협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측의 투자는 여수뿐만이 아닙니다. 새만금은 조용하던 갯벌이었으나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을 통해 어마어마한 국토 면적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원래 한국 정부는 이 지역에 옥토를 만들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도시를 만들려 했으나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제8 전투 비행장이 있는 상황으로 이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대규모 국제공항이 건설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미공군 비행장과 합치면 거의 인천공항급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비행장이 위치하게 되는 것은 이곳이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 바로 새만금 지역인데, 만약 이곳에 국제공항 규모의 비행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유사시에는 공군할 주로로 병행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패권 확장 전략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바로 이 새만금 일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미군 기지로 인해서 미국과 직항 민항 항로가 개설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대규모 해외 자본이 이 지역에 몰려 막대한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해 인천공항 옆에 송도국제도시가 조성됐듯이 새만금 국제공항 주변으로 호남권 최초로 가장 부유한 신국제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규모 물류 자본 투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중 하나인 코스트코가 바로 호남권 최초로 이 일대에 들어서기로 한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미국의 유통업체이지만 한국산 가전제품과 식품을 세계에 유통시킨 장본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해외 국가에서 삼성, LG 등 가전제품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막대한 판매량을 올리고 있고, 한국산 김, 김치, 만두 등의 각종 식품을 해외에 대량 보급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물건을 싼 값에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호남권에서는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대규모 물류단지와 함께 건설됩니다. 새만금은 드넓은 평야로 아무것도 없는 지역 같지만 전주, 익산, 군산과 같은 중형 규모의 도시들이 띄엄띄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산과 전주시 사이에 대규모 물류단지와 함께 코스트코가 입점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익산과 전주시 그리고 새만금이 있는 군산시 세 지역이 통합개발되면 여수 순천 광양에 이은 어마어마한 메트로폴리탄 용역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품업체들이나 탈중국하는 중국의 공장들이 새로운 곳을 찾는데 토지 가격이 저렴한 새만금 지역을 찾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에 오는 일본 기업들은 도레인들이 세운 기업과 가문이 많아서 익산 등 백제문화유산이 살아있는 이곳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새만금 지역 투자와 관련된 대규모 컨퍼런스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미 새만금에 진출한 미국 최대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를 비롯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과 그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역은 엄청난 산업단지들이 조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미군기지가 평택 캠프원 프리스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논과 밭밖에 없던 경기도 최고의 시골 동네였던 지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비롯한 세계탑 클래스의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신시가지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새만금 인근에 대규모 미군 부대를 비롯한 공군할 주로로 이용 병행이 가능한 시설이 확장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러한 미국 자본의 투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욱이 눈여겨볼 것은 미군군에서 새로 발족한 우주군입니다. 미국 우주군은 육해공군 다음으로 창설한 군대가 바로 우주군입니다.
중국의 확장하는 우주 패권 확장 전략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콕 집어 우주군과 관련된 협력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국 우주군의 핵심 거점 중에는 바로 군산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산공군 기지보다 앞서서 군산미군 기지의 첫 번째로 우주군이 투입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우주군은 한국의 우주군 창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군의 핵심 전략 중에는 5G 이동통신 기술, 그 다음 6G 이동통신 기술이 도입돼야 하는데 바로 한국이 그러한 이동통신 기술의 최고의 국가이고 최근에도 우주발사체 성공에 세계 6번째로 성공하며 우주열강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을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에 정식 가입을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우주발사체 로켓 제한까지 해제를 하면서 한국의 우주 진출을 도울 뿐 아니라 우주군의 창설에도 협력을 하는 추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우주산업의 중심지 역시 군산미군 기지와 가까운 고흥에 위치한 우주발사장으로 이곳에는 대규모 우주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미 간 협조 아래 호남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달러 자금이 이 지역에 투입되며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자본이 투자되는 지역들의 특징은 하나의 광역도시권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시너지가 형성되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여수화학단지 역시 인근의 작은 도시들이었던 광양, 순천이 하나의 도시처럼 합쳐져서 여순광 도시연합이 결성되는 추세이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주, 익산, 군산 역시 작은 도시들이 연담되어 대규모 도시권을 갖춰나갈 것으로 관측되는 추세입니다. 목포시 역시 인근 무안군의 행정복합도시가 개발되고 F환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가 영암군에 조성될 뿐 아니라 해안선을 간척해서 해남군까지 도시 규모를 확대하면서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이렇게 4개 지자체가 통합된 메트로폴리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는 추세입니다. 호남권에서도 드디어 영남권처럼 광역지자체 여러 곳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 나사는 최근 전라남도 완도군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먹거리 산업인 김양식장을 주목한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완도군의 김양식장 항공사진을 공개하면서 한국 완도에서 재배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비료가 필요하지 않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강조하며 미래 친환경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한국을 주목한 것입니다. 완도군은 과거 청해진이 있던 지역으로 국토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제주도와 완도 간 해저터널 개발공사 사업을 앞두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인프라 개발공사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대규모 핵심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 새만금과 같은 새로운 해양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마치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권 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매년 새로운 부자들이 수만 명씩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매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공산주의나 독재체제로 언론 탄압과 사유재산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자기가 쌓은 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각 지역에서 쌓은 막대한 자산들이 영미권의 해외 선진국들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권의 해안 지역들은 이러한 자금을 흡수하는데 매우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도시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남해안 지역은 제주도를 사이에 두고 마치 지중해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한국 남해안, 서해안 일대는 그들의 최고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 전 국토가 아시아의 부호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극항로의 상시 개방으로 인해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울경은 수도권에 준하는 메트로폴리탄 영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호남권 해안가 도시들에서도 지자체들이 통합하고 또 대규모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광역 메트로폴리탄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 미중 간 패권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가치 상승이 한국의 지방도시들의 미래 비전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화지 같은 땅은 과연 어떻게 또 얼마나 채워지고 있을까요?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1년 오늘 전북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공사가 그 첫 삽을 떴습니다. 조수차가 크고 해안 경사가 완만해 바다를 땅으로 만들기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환경 논쟁으로 발생한 두 차례의 사업 중단 사태를 뒤로하고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가 완성되기까지 약 19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전라북도 만세! 새만금 만세! 그 사이 간척한 땅을 모두 농지로 만들자던 애초 계획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농지는 물론 수변 도시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관광 산업특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재정립됐습니다. 총 사업비 22조 원 가운데 현재까지 약 8조 6천억 원이 투입돼 43% 정도가 완성됐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완성된 새만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새만금호 수질 악화로 인한 해수 유통 논란 등 반복된 환경 훼손 우려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인의 한과 혼으로 이뤄낸 대역사입니다. 지금 도로와 항만, 철도,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새로운 산업과 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안정적인 정부 지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는 게 전라북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간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는 정부가 매긴 중요도에 따라 느림과 빠름을 반복했습니다. 2011년 정부 예산 규모 대비 새만금 예산 비율은 0.12%였는데 한때 0.2%를 넘겼다가 올해는 그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내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2019년부터 새만금 예산은 3년 연속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새만금은 30년 전부터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건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국가적 잠재력의 완성이라고 지역민들은 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새만금의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기반이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새만금 방조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착공식을 열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200억 원을 투자해 시속 80km로 자율군집주행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장 21km의 실증 도로를 구축합니다. 이 도로는 방조제 하부도로와 영수와 부지를 활용해 차간거리 유지와 신호등 감지 등 운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시스템이 주도하는 자율주행을 실증하게 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차세대 태양전지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 등은 주식회사 유니테스트와 구부릴 수 있고 발전 효율이 높은 페로브스카트 태양전지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새만금 산단 6만 6천여 제곱미터에 1,200여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며 3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가 오늘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 공장 준공식을 열고 시범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공장은 올 연말까지 대형과 중형 버스 그리고 1톤 전기 트럭 2,500여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허윤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에디슨 모터스가 당초 계획보다 2달 빨리 준공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자인 에디슨 모터스는 버스와 소형 전기 트럭을 생산합니다. 준공식에서는 군산시가 내고장 생산품으로 첫 구매한 중형 저상버스 5대와 1톤 전기 트럭 1호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중대형 전기버스와 전기 트럭 등 군산 공장에서 생산될 다양한 라인업이 선보였고 새롭게 출시된 1톤 트럭 생산 라인도 공개됐습니다. 한중 합작법인 두 곳이 새만금의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SC와 제이폴리 주식회사 등 한중 합작법인 두 곳은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내년까지 46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가동하고 12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SC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초방막 유리를 생산하고 제이폴리는 기능성 복합수지 생산 기업입니다.
새만금 신항 저반시설 축조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의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저반시설 축조 공사를 발주하고 오는 2025년까지 2,100억 원을 투입해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관련 부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부두가 개장하면 176만 톤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어 새만금의 물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지난 2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총 16개 사업 1조 3,60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인구 교통 수요 부족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노을대교 건설 등 중요 사업이 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결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교통 불편 해소 등이 기대되며 전라북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부안 고창 노을대교를 비롯한 도내 16개 국도와 국지도 계획안이 정부의 신규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전체 국도 10조 예산의 10%가 조금 넘는 1조 3천억 원이 전북에 배정돼 교통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북과 관련된 예산은 부안고창 노을대교를 비롯한 16건에 예산은 1조 3,609억 원, 정읍 남원 간 국도 개설 등 도내를 횡단하는 중장거리 노선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역별 수건 사업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먼저 20년 전부터 정부에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부안고창 노을대교가 확정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순창에서 구림, 익산 신지에서 영만, 정읍 부전에서 칠보, 남원 호경에서 고기, 완주 소양에서 동상, 무주 설천에서 무풍, 완주 동상에서 진안 주천 구간 등 500억 이상 대형 공사 7건도 성사됐습니다. 남원 200에서 운봉 등 50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7군데 3,404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역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1조 3,600억대가 확보가 돼서 사통팔달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라선 고속화와 광주 대구선 일부 구간이 전북을 경유하는 것 외에는 손에 쥔 것이 없어 홀대론이 일었던 전북. 하지만 국도와 국지도에서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조만간 확정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지역의 요청인 전주 대구와 새만금 남원 간이 포함될지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미래산업 기지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지난 영상에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운전자 없이 IT 기기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 실험, 생산이 필요한데요. 2018년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중대형 상용 자율주행차 연구와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시설인 새만금 주행 시험장이 가동되었습니다. 축구장의 약 53배에 달하는 크기로 약 43.5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530억 원을 투자해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업 미라와 기술협약,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도 협업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내 주행 시험장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시험장입니다. 이는 새만금의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와 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발전 환경을 제공할 것인데요.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인 SNK 모터스는 2020년까지 1,118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 자동차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1,52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전기버스 제조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가 600억 원, 초소형 전기차 기업인 대창 모터스가 150억 원, 자동차 부품 기업인 코스텍이 120억 원, 전동 카트, 골프 카트, 배터리 팩 등을 제조 판매하는 MPS 코리아가 100억 원을 2022년까지 투자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이 우리나라 전기 자율 자동차 산업의 중심 기지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새만금은 전기 자율 자동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의 원자력 발전소 4기와 맞먹는 발전 용량인 4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발전 단지 건설을 위해 약 10조 원의 민간 투자금이 유입되고 연 인원 약 200만 명의 건설 인력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00개사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에서 준비되고 변화되는 움직임들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들입니다. 새만금이 그 중심이 되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이 오랜 시간 준비한 변화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도시,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세계 미래차 산업의 중심 도시 새만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새만금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